최근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차피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나라 그 어디든 장소의 구애 없이 일을 한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 들어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포르투갈. 그 중에서도 수도인 리스본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 업무에 적합한 인터넷 속도 등 디지털 노마드족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 리스본은 어느덧 16,000명이 넘는 디지털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다고 해요. 이 덕분에 IMF 이후 침체되어 있는 리스본의 지역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리스본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일부 주민들은 이 디지털 유목민들을 전혀 반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디지털 유목민들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르투갈이 디지털 유목민들의 성지로 떠오른 이유와 경제적 이점, 그리고 왜 주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포르투갈 리스본에 디지털 유목민들이 대거 유입되고 지역 경제를 뒤흔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재택근무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팬데믹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무척 강화되었죠. 직장인들은 다 같이 모이는 전통적인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특히 굳이 사람들과의 대면이 필요하지 않은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미국의 경우만 봐도 직장인들 중 재택근무 비율이 팬데믹 직후 60%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재택근무는 세계 경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이 재택근무라고 해서 꼭 집에서만 일하라는 법은 없죠. 사실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다면 집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만큼 지리적인 제한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디지털 유목민이죠. 그 수는 예전부터 꾸준히 늘어왔고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4천만 명에 달하는 디지털 유목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 디지털 유목민들은 대체 왜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여기에는 리스본의 따뜻한 해변과 분위기, 아름다운 거리 등 로맨틱한 이유들도 분명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로맨틱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로 지오그래픽 아비트라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해보면 지리적 차익거래죠. 이는 가치가 높은 통화로 소득을 얻고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지출하여 소비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비싼 통화로 월급을 받고 비교적 통화 가치가 낮은 국가에서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어도 더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빅맥 지수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빅맥의 가격은 국가마다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 지표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빅맥 햄버거 하나의 가격은 5.69달러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최남단의 남아공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빅맥 하나의 가격이 단 2.71달러예요. 즉 미국에서 빅맥 한 개 살 돈을 가지고 남아공에 가면 빅맥 2개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국가 간 생활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죠. 이는 지오그래픽 아비트라지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그리고 디지털 유목민은 이러한 지오그래픽 아비트라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화폐 가치가 높고 생활비가 비싼 국가에서 소득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생활하며 소비할 수 있거든요. 디지털 유목민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국가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디지털 유목민들을 끌어들이고자 디지털 유목민 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비자를 도입한 국가만 현재 무려 54개국에 달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포르투갈은 이 비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일단 서양 선진국들에 비해 생활비가 무척 저렴하거든요. 영상의 자료는 세계 주요 도시별 생활비 지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본에서의 생활비가 영국 런던이나 호주 시드니보다 거의 25% 가까이 저렴하고요. 생활비가 살벌하다고 알려진 뉴욕보다는 무려
무려 50% 가까이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비의 차이만 놓고 봐도 전 세계 디지털 유목민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 같죠. 하지만 이러한 생활 물가의 장점만 가지고는 16,000여 명의 디지털 유목민들을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분명 다른 이유들이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포르투갈의 안정적인 인터넷 인프라 또한 디지털 유목민들의 유입에 크게 기여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목민들이 타지에서 일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아마도 인터넷 환경일 겁니다. 인터넷 기반이 안정적이어야 노트북 하나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에서 상업시설이 모여있는 대형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고서는 와이파이 하나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죠. 하지만 포르투갈은 다릅니다. 알고 보니 포르투갈은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포르투갈은 주요 통신사인 보다폰, NOS, MEO를 통해 전국적인 4G LTE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와 관광지에서는 5G 네트워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속도 또한 엄청난데요. 포르투갈의 인터넷 속도는 최대 10gbps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보통 유럽 국가에서 최대 속도가 1gbps 정도인 걸 감안하면 거의 10배에 달하는 속도죠. 2022년 6월 기준 인터넷 속도 테스트에서 포르투갈은 평균 고정 광대역 속도에서 세계 19위를 차지했을 정도죠. 이렇듯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환경은 세계 수많은 디지털 유목민을 포르투갈로 끌어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포르투갈이 디지털 유목민들에게 즐기며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반면 국가 차원에서는 어떠한 이득도 없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포르투갈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디지털 유목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지역 경제 발전 때문입니다. 디지털 유목민들은 포르투갈에 와서 그저 일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여기에서 살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변에서 구매해야만 하는데요. 이들은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주변 관광지를 관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고 취미 생활을 위해 레저에도 돈을 쓰기도 하죠. 이것만 해도 이들이 소비하는 분야가 정말 많고 다양하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주거지를 해결해야 하죠. 디지털 유목민들은 머물 지역에서 집을 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디지털 유목민이 주변 주민들의 부동산 임대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유목민들은 주변 지역의 비즈니스 수입을 증가시키게 되고 고용까지 창출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포르투갈의 한 스타트업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포르투갈 마데이라의 폰타 두솔 지역의 경우 디지털 유목민들이 주변 마을 경제에 기여하는 금액만 매달 170만 유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 25억 정도로 절대적인 금액만 봤을 땐 크지 않지만 작은 마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렇듯 디지털 유목민들의 유입은 포르투갈 경제에 아주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 이면에 디지털 유목민들은 포르투갈 주민들에게 고통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심각한 주택가격 상승 문제 때문이죠.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디지털 유목민들이 도시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을 구하는 일이죠. 그렇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 가격까지도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차트는 리스본의 제곱미터당 주택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제곱미터당 약 2,500유로였던 주택 가격은 2024년 들어 약 3,600유로까지 상승해버립니다. 3년 만에 무려 44% 정도가 상승한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만큼 주민들의 소득이 함께 상승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상승 대비 주민들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게 문제죠.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입니다. 포르투갈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무려 146%에 달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현재 포르투갈 국민들의 소득으로는 현재의 집값 상승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심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앉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참다 못한 국민들은 길거리로 나와 현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노마드를 비롯한 낮은 이민 장벽이 포르투갈의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포르투갈 일각에서는 디지털 노마드의 증가는 그 장단점을 떠나서 그저 디지털 경제로의
인류의 대변화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흐름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주장을 만도한 게 현재 포르투갈은 그 노동시장에서부터 디지털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영상의 차트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듯이 팬데믹 이후 포르투갈의 노동시장에서는 디지털 직군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비디지털 직군의 고용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증가하는 디지털 노동력과 그 인구는 디지털 유목민에 대한 관대한 비자와 그들의 거주를 정당화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을 타고 포르투갈의 디지털 산업을 눈여겨보던 세계 투자자들은 포르투갈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투자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미국 투자 펀드인 데이비슨 캠프너와 영국 투자 회사인 파이오니어 포인트 파트너스가 포르투갈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42억 달러를 투자한 걸 텐데요. 이는 최근 수십 년간 포르투갈에서 받은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포르투갈의 디지털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200개가 넘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포르투갈의 디지털화는 갈 길이 멀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경제 및 사회에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현재 포르투갈은 디지털 유목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문제, 그리고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디지털 유목민들이 포르투갈로 모이고 있는 이유와 경제적 이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포르투갈이 디지털 유목민들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디지털 허브를 꿈꾼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포르투갈이 디지털 유목민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딛고 진정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